선산으로 하자. 그렇게 잡으셨어요. 잡았는데 태조 임금님이 살아 계셨을 때 왕위를 예종한테다가 계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버지를 요원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여기다가 안 모시고 광명에 가 있죠. 저 세조. 거기에 대한 그런 뭐 특별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아버지 명령대로 여기 왔어요. 형이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조선 초기 때 이게 성문 석상들이 모양이 뭐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아요. 여기만 이렇게 유별나게 뚱뚱하고 여기서 특별히 봐야 할 거는요. 저쪽에 문인석, 무인석하고 이쪽 문인석, 무인석은 이쪽은 눈을 부릅뜨고인데 저기 두 개 다 눈을 감았어요. 그죠? 근데 이 고석에 유일하게 문고리가 달려 있다라는 거. 여기만. 다른 등에는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고석에 문고리가 달려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북 같다, 북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석이 한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고석이 어느 겁니까? 여기서 밑에 받침돌. 아, 서명이에요. 북 모양으로 만들었다 저게. 네네, 완전한 북 모양이다라는 거. 고석이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고석의 형태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족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족석 안에 고석이 들어간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왕릉에서는 고석과 족석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다른 데하고.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 고석에 문고리가 달린 것은 네, 사실은 그 문고리만 달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점차 조선 초기에 문고리가 달린 게 있고 나오던 문이 새겨진 게 있고 그러니까 귀면화가 새겨진 게 있죠. 근데 조선 후기에 점점 가다 보면은 귀면화가 문고리를 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자세히 안 보시면은 그걸 못 보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자세히 못 보셔서 아마 그게 아마 그렇게 문고리와 이제 융합되는 근데 문고리가 가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이게 족석에 상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있잖아요, 눈여겨봐야 할 거는 이 모인석에 보면은요, 팔의 기면, 문양, 그 다음에 팔 위에 손이 이 위에 또 하나 있고 이런 모양.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조금 틀리지만 고정화되어 있지만 이 성물의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은 무석입니다. 모든 그 우리나라 왕릉에서 동일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에 이제 기면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문양, 기면 같은 문양이 또 하나 있는데 요것은 지금 자세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왕릉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무석이는 모두 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심경이라고 할 거예요.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면 뭐냐면 심장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서 호심경을 반드시 호심경이 보통 요 정도 있는데 요거 좀 아래 있네. 내려. 네. 그래서 호심경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금 성모를 좌측과 우측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죠.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다. 그거는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미리 어디 그러니까는 이제 설계식으로 그렇게 정해진 다음에 그거 제작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네. 조선 중기 이후에 그렇고요. 네. 조선 초기는요. 네. 이 이걸 만드는 곳이 부숙소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는요. 대부숙소하고 소부숙소로 나눕니다. 이걸 만드는 거. 아까 제가 부숙소 자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숙소, 소부숙소 만드는데 이 조선 초기죠. 네. 조선 초기는요. 좌부숙소와 우부숙소다. 아 그러면은 만드는 데가 그게 왜 대부숙소로 숙종 때 통합이 됐는가 하면요. 하도 둘이 싸우니까. 왜? 돌을 갖다가 서로 좋은 돌을 부출하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해설하시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의계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의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쪽에서 이걸 들고 가서 이걸 제작하는데 기일이 며칠 늦어졌다.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바로 좌우 부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지금 눈을 감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눈을 감은 것은 아니고 그게 아마 조금 좀 까는 거 아니야? 제대로 좀 그걸 못한 것 같은데, 예,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왜냐면은 눈을 감았다는 것은 이 불교적 노래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흠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느낌이. 왜냐면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지키는 사람들인데 눈을 감으면 안 되지. 네. 아마 이게 하는 것에 조금 이게 좌우부숙서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 좀 미진한 부분이 표현이. 여기는 누구? 예정. 안순왕후, 저 예종의 계비 두 번째 왕비이신 안순왕후. 명등은 거의 안순왕후 한씨예요. 저쪽은 밑에 이렇게 청보다 이것도 좀 날씬해 졌는데 지붕 예종은 그 저기 왕비가 두 분인데 두 분 다 한씨예요. 저기는 아, 첫 번째 왕비도 장순왕후 한씨고 한 명의 딸이고 여기도 이제 안순왕후 한씨. 그 또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저기 예종 왕비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한 사람은 두 분, 그러니까 저 한 분은 지금 파주, 원비는 파주. 파주에 있고, 예, 예. 예, 요 분은 이제 완순왕후는 이제 왕하고 같이 있죠. 그 계비가 이 같이 있네. 예, 그러니까 장순왕후가 17대 세자빈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래도 왕하고 같이 사는 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이 완순왕후는 제한대군 왕이사 아들이 이제 있고 장순왕후는 아들이 인성대군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비하고 아들은 계비하고 같이 모시죠. 장순왕후가 한 명의 딸이에요. 여기 예종의 첫 번째 부인. 예, 예. 그다음에 성종의 부인이 또 한 명의 딸이 또 그렇죠. 성종의 부인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종을 이제 왕을 시키게 되는데, 부원군을 한 명은 부원군을 많이 했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유는 네. 인수대왕 대비는 자기가 왕비가 됐어야 되는데 남편이 세자 때 죽으니까 궁궐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세조가 이뻐해서 그냥 궁궐에 살아라 하니까는 성격이 까칠하니까 아이고 나는 안 삽니다 하고 나갔어. 아들 데리고 나가 보니까는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게 한 명이 하고 이제 이 정치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딸들 2명을 한 명의 딸들 2명을 왕들하고 결혼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종을 왕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한대군이 있었는데 이분의 아들 당연히 아버지 이분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예. 받잖아요. 예, 어리다는 이유로. 예, 예. 단 이유는 그거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 먼저 이제 제살 때 그러니까. 왕이라고 받으면 또 그러니까 그치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정의왕후하고 또 소혜왕후하고 한명희하고의 작품이 성종임금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그 저 해설하는 저 현판에는 네. 한 명의 딸로 안 나오고 한 백개의 딸로 나오고 이분은 한 명의 따님이 첫 번째 부인이 세자빈. 저기 네, 아들을 하나 놓고는 돌아가세요. 아, 돌아가시니까 이분은 제1 계비 두 번째 두 번째. 부인이에요. 두 네네. 번째. 아니 근데 사실은 장순왕후가 그 어, 왕후 전에 세자 세자 때 빈때거든요. 네. 사실은 왕비가 못된 부원군 건데 아니고 못됐다. 예, 왕후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 계비라고 하잖아 안순. 예. 원래는 그렇죠. 네. 정빈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구나. 살아있는 권력을 따랐네요. 네, 네. 네. 속에서 넣어서 자, 할아버지 죽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원한이 좀 있었겠죠. 할아버지가 여기다 나 여기 묻어라 했는데 안 묻었어요. 이유는 여기만 명당이냐? 명당 자리 또 있다. 동군릉에 갔어요. 원릉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정순왕후가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어요. 정조 임금님이 정순왕후 때문에 영조 여기 오면은 정순왕후가 정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야단을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쪽으로 모셨대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정순왕후가 거기 계시거든요. 동문흥에. 예, 동근흥에. 근데 이때부터 성물석상이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300년 차이 나요 지금. 그러네. 그러는데 저기 그 경릉에 있는 덕종 임금님이 1457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1757년이니까 딱 300년이죠. 예. 그러니까 300년 세월 동안에 성물석상들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엄청 아름답고 날씬하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때부터 세호가 상하 운동을 해요. 오른쪽 왕비 쪽이 올라가고 왕 쪽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게 형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또 문제는 선생님 어디 가셨어? 영조임금님 때 그 유명하신 분 제천약이라고 있죠. 예, 예. 우리 지난번에 의령원에 예, 갔을 예, 때 맞아요. 예. 비슷하네요? 예, 예. 그죠? 예, 예. 선물이. 그 생각 나죠? 예, 조각가. 그죠? 예, 예. 그때 당시기 때문에. 그래, 영조 정도. 한국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친하게 저건 저한 거네. 이 능에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능의 장명등은 이것과 유사한 장명등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표준화된 장명등은 여기가 첫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첫째냐면은 이게 1757년에 조성됐거든요. 56년인가? 57년. 57년 조성됐는데 그 다음 해에 국조 상례 보편이라는 책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수정편이에요. 원래 1753년에 만들어지지만 수정편이 만들어졌어요. 이 국조 상례 보편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왕릉으로서는 이게 처음으로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만든 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 빠졌죠. 이 호족형이 되려다 말았죠. 여기서 보시면 완전하게 이렇게 휘어진 이런 향로형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면 왜 여기 향로형이 나오냐면은 이것을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래서 이 이전에도 비슷한 거 있던데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조 상례 보편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그 이전에 계속되어 왔던 걸 왜 우리는 몇백 년 전에 그 국조 오레이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변화가 된 거를 반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요 다음부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판이 들어가요. 총 문양 8판씩 들어갑니다. 예. 이게 고전에는 보면은 하나 들어갔죠. 그죠? 이게 8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능에 있는 아까 초하문 말에 있는 저 초하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말씀하셨는데 틀리다는 게 아마 여기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 이전에도 초하문이 있었지만 초하문 문양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화를 가지고 나머지는 능을 갖다가 이제 이후에 조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기 초하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파리도 많고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원래 만들어진 초하문의 형태하고 거의 흡사하고. 그 다음에 이 왕릉에 있는 이제 이게 무인석이 아주 이제 또 잘 만들어져 있죠. 재미나게 그래서 사실은 제천약의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어개를 확인해가지고 봐야 될 네네. 것 같고요. 확인 못 해봤는데 여기는 아까 보시면은 호신기 스테이 같은 나죠. 네. 퍼져 있어요. 예, 여기 호신기 중간에 이제 이게 포죠. 포를 갖다가 묶은 요대죠. 요대를 묶은 표시가 나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칼하고 주로 연결돼 있죠. 네. 그거는 이제 호신경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이 조금 어긋나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그 형태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제 투구창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예. 이 글을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위로 접어가지고 올렸죠. 이것이 했는데 이것을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단축법이 실현되는 네. 그런 형태예요. 이런 걸 단축법이라 하거든요. 쇼카미라고 그러는데 그 단축법을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지금 머리가 내려왔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 전에 올라갔을 때는 단축법이 거리상의 느낌이 안 들지만 이것은 내려옴으로 해서 거리상의 느낌이 표현됐죠. 이런 걸 단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고정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이 바로 정성왕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갖다가 허우지지라고 합니다. 네. 허우지지란 것은 오른쪽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이 비어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허우지지란 표시를 갖다가 여기에 새겨놔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돌에
요 가운데 그 묻어놔요. 여기 묻어져 있다. 예, 묻어. 여기 있는 난간석은 그 오히려 그 인조 장릉의 난간석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거는 이제 대신에 병풍석이 같이 있죠. 아름답지만 난간석만 두고 볼 때는 이게 아기자기하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받침돌을 또 하나씩 해놔. 동자석. 다른 데서 다른 네. 이제 동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네. 동자석주라고 네, 하는데 네. 동자석이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꿀이 있잖아요. 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물고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목걸이 물고 있어요. 목걸이 물고. 예, 이런 표준화가 그 이전에 고리가 있고 그 이전에 그 나우도가 있고 이런 것을 딱 매뉴얼로 딱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조 때 바로 정성왕후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영조가 더더욱 신경 쓰죠. 그래서 그 정성왕후 이 시기를 해서 매뉴얼 자체를 완전히 고정시키고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북 같은데 북. 그러니까 북이죠. 예. 아까 보석이라고. 그래서 아까 보석이라고. 북꽃자에서 고석이라고. 이거 생긴 지가 이거 한 3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어딘지도 몰랐는데 군인 부대 길을 내다가 장옥정이랑 기와장 이름이 새겨진 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장희빈 묘구나 해서 1969년도 6월에 특종 임금님 여기 계시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랬대요. 이 장옥정 뭐야? 예, 그래 옮겨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묘를 만들 자리도 안 되나 봐요, 이 자리가. 그러는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분의 후손들 인동 장씨들이 해마다 여기 제사를 모시러 오면서 하는 얘기가 문화재청에다가 소능 안에 어디 오른자리 하나만 다시 옮겨 달라고 건의를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장옥정이라는 생각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판에서 이분은 남인이고 인현왕후는 서인이고 신기한 거지. 남인 서인 정치 싸움에 희생당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희빈의 연속극 드라마에서 악하게 새 발악을 하는 여자, 나쁜 여자 이렇게만 점찍힌 여자가 돼놓으니까 우리가 이 사고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지금도 뭐 무슨 당 싸우면서 원수지간이 되듯이 정치의 희생자다. 근데 이분이 워낙 예쁘셔서 조선왕조실록에 유일하게 이분은 아름다웠다라는 얘기가 잠옷 예뻤다. 이뻤다라는. 잠옷 실록에 예뻤다. 나와요. 유일하게 나와요. 여기 이게 비석에 새기는 글자가 8자예요. 그런데 그게 근데 더 많이 여기는 들어가네요. 이 사람은 14자니까 팔자 고쳤죠. 네. 이런 거를 팔자 고쳤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 걸 팔자를.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저렇게 뒤에 바위? 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근데 이게 TV 드라마에 연속곡 장희빈 만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장희빈 기가 세서 나무가 바위를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기 뒤에 있는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수령이 참나무는 한 35년 됐고 소나무는 한 40년 정도 됐대요. 근데 거기에 솔방울이 나무 이렇게 저게 발바닥 바위예요. 속이 이렇게 조금 파였어. 비어있는 거기에 솔방울이 떨어져서 씨앗이 씨앗에서 나와서 비가 발아돼가지고 올라와서 저절로 저렇게 됐는데 장희빈 3번 옮겨와서 3번째인데 무슨 기운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죠. 이야기 만들어내는 그죠? 나름이네요. 그러는데 또 사람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남자들이 저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날 와보면 저기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빨리 가서 안녕하세요. 길 받으러 와 있어요. 잠깐만. 끝나시게 받아야 될까요? 이분은 원으로 조성이 됐고 이분은 능으로 조성이 됐어요. 근데 연상군이 할머니인데 연상군이 이 할머니를 이 헤딩을 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28일 만에 이걸 조성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허접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성물이라든지 석상이라든지 저 고속의 문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크기는 커요.
네. 엄청 크고 이제 자, 섬세한 부분이 빠져. 우리 지난번에 사삼님이 가서 세매를 봤어요. 모습이 세매하고 거의 비슷하죠? 목이 저거 봐요. 모인석, 목이 딱 붙었잖아. 크기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 당시 거. 그 연산군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 연산군이 그런 할머니를 대단한데 할머니의 저 장례식은 절대로 잘 치러드렸나 그럼 모르겠네. 이 성물 같은 거 만들고 말 거 아니야. 응?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짜식 말이야 그거. 이골제라고 해가지고 나 달수를 한 달을 하루로 정해 이렇게 해갖고 날을 잡아서 28일 만에 그냥 다 만들었어요. 아 빨라 굉장히 그러니까 저겠구나. 그래서 뭐 이 돌도 봐요. 돌도 되게 허접하죠. 단단하지도 않아. 네, 그리고 모양이 초갈 자국도 있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이제 장례를 오래 끌면 끌수록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냥 빨리 그냥 모셔서 아까 그 장례를 치겠다. 정성왕 능하고 우리 저기 여기 이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이분은 네. 누구라 그랬습니까? 연산군 할머니 할머니 소혜왕. 소혜왕. 네. 그거대로 여자들이 달라. 남편이 세자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들이 성종이에요. 성종이 아버지 엄마를 추존해서 덕종으로 하고 소혜왕으로 했어요. 이유는 자기 시동생이 저기하고 창릉에 예종 임금님의 부인 안순왕과 원래 자기 손아래 동서잖아요. 동서가 지위가 더 높아져 있어. 그런 상황일 때 성종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아버지를 덕종으로 추전하고 엄마를 소혜왕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순위를 엄마를 더 높게 해주느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종이 네. 할 때 이렇게 유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백자로 만들어서 참 이쁜 게 나왔대요. 그거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다 모셔져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비석 보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에 그 뭐야 영조 임금님 때 만들어진 게 만드는 표가 그래. 나지 그죠? 예, 이거 최천익인가 그 양반이 만든 비석 큰 거 같으네. 근데 그때 당시 비석은 옮겨올 때 다 묶고 이거는 새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게 예. 최천익 씨가 최천약 씨가. 근데 응, 영조 임금님 때 이 장명등이 위에 지붕돌이 정말로 지붕 모양 같이 돼 있다라는 거. 근데 깨졌네 왜? 아닌 건가? 그래서 여기가 약간 깨졌어요. 우리도 깨진 거. 여기도 깨지고 깨졌어. 깨졌어. 아까 뭐 이게 뭐 정형화된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돼 예. 그 아들을 오히려 보니까는 안 되겠어서 아들이 정신병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병자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건데 엄마가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아버지한테 자꾸 고해. 이놈이 나쁜 놈이다. 그 영조가 좋아하던 애첩도 아들이 범해서 죽이고 그러니까는 죽이라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저런 꼴 보기 싫으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왕이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아들이 28살이나 되면은 장성이잖아. 그렇죠.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왕자리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놈을 죽여야 돼. 그래서 그 11살짜리 정조가 할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을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뒤지 안에 넣어가지고는 7일 만에 죽을 때 제대로 안 죽으니까는 이렇게 잔디 때를 갖다 덮었대잖아요. 뒤주를 응, 뒤주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죽는다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사도세자. 후회하면 뭐하냐? 그래서 이분이 아들 죽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가슴앓이를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수경원이라고 쓰는 숫자가 정조가 편안하게 돌아가셔서는 계시라고 편안할 숫자로 썼더라고요. 옛날에 세자빈으로 와서 20살 때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요. 20살 때 네. 늦게 시작했네 천연. 그게 천연두 본인이 걸려서 숙종도 그 끼가 있어서 따로 떨어뜨려 놨대요. 그래서 숙종은 걸렸다가 금방 나았고 이분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따님만 둘이 있었는데 따님도 돌 지나고 뭐 3살 되고 이러면서 다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연왕후죠. 단순하게 하라 했을 때 숙종 이후에는 이 장명등이 전부 사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무인석도 전부 우리 크기만 하잖아. 다 작아졌는데 이거는 숙종 임금님 정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물석상 그냥 큰 그대로래요. 근데 참 이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아까 우리 정성왕후 때 가서 보고 또 이제 인원왕후한테도 갈 텐데 저기 새호들이 그냥 똑같이 모양이 똑같아져 내려오는 거. 근데 아까 정성왕후한테는 새호가 위아래로 상하 운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저기 명릉에 가서 또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문양인지는 사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요. 네. 우리는 뭐 귀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면이라기보다는 이게 나우두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나우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나우두가 우리나라 귀면의 고유명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홍릉에서 본 돌하고 모양이 이게 좀 나쁘죠. 여기 조금 그게 아주 질이 좋고 그러니까 제 마누라 거는 제대로 잘 만들었고 여기는 엄마예요. 자기들 임금 왕으로 만들어준 엄마거든. 인원왕후는 치마 속에 감춰서 옥새를 가지고 있다가 연인군한테 이렇게 연인군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숨겨가지고 있다가 내준 건데 인물 보면은 성물석상이 저기 훨씬 이뻐요. 그리고 여기는 모양은 비슷한데 돌이 좀 나쁜 거야. 근데 또 요 기면 문양, 저는 이 기면 문양이 다른 등에서 못 봤어요 이거.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이렇게 얼굴이 까꿀로 돼 있어서. 아까 저 예. 아까 저 홍릉에도 홍릉에도 거꾸로 있어요. 있었죠. 네, 그거하고 요거만 딱 두 개가 어, 그래요. 그때 이 엄마가 11일 뒤에 돌아가셨어. 며느리가 11일 앞에 먼저 죽고 2월 16일 날 며느리가 죽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3월 27일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 모양은 제짠냐 그분이 하신 모양 아닌 것 같아. 그죠? 아까 홍릉은 맞는 것 같았는데. 한번 이게 이 부분은 왜냐면은 했으면은 어차피 같이 감독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두 능이 네. 산능동암이 통합되거든요. 네네. 통합되면서 만든 지 일주일 만에 없어져 버려요. 아. 읽는 게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유일하게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데 가보다 이게 원래 갑옷의 형태 아니 비늘 형태 고기 아닙니까? 비늘 형태. 예, 고기 비늘 린이라고 그러지만 네. 형태가 되는데 이 다른 것은 보면은 이게 뭐 삼각형 예. 이제 그런 이제 솥을 문다고 합니다. 솥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대로 된 갑옷의 형태를 본딴 거 그렇고 밑에 견갑 부분도 제대로 나와 있네요.